네, 북한의 4차 핵실험 도발에 대해서 여권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핵무장론을 주장하고 나서 정치권 압박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권 내부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이 주도하는 신당이 본격적인 인물 영입 경쟁을 통한 새 분류기에 나서고 있는 형국인데요. 야권 재편과 총선에는 어떤 변수로 또 작용할까요?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 연결해서 이 북핵 대응과 총선 전국에 대한 견해 들어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먼저 북한의 수소탄 이 핵실험 관련해서 새누리당 지도부가 자위권 차원의 핵무장 필요성을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답한 상황에서 나온 얘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관민 반응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이럴 때일수록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군사 또 전문가들 가운데는 북핵 전략을 이제 기존의 방어 중심에서 탈피해서 응징 위주로 즉각 전환해야 된다. 군의 핵억제 전략의 근본적 수정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들 나오던데 김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여태까지 견제해왔던 한반도 비핵화. 네. 이 원칙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최근에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전략자원, 미국의 전략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전략핵 같은 것을 한반도에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하고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은 오히려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결과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지금 여기까지 해왔던 것과 마찬가지 북한에 대한 제재, 네. 또 교육적으로 고립시키는 문제, 네.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핵을 가짐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이 북한이 중국의 사전 통보 없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한 걸 보면 우리나라가 더 이상 이 중국의 대북 압박에만 의존할 수 없고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다. 이제는 좀 탈피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들리던데 김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대중 압박도 필요하고 한미일 공조도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역시 이제 북한을 그동안에 김대중 정부 이후에 설득하고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이 막혀 있었기 때문에 네. 저쪽은 핵 개발로 치닫게 되고 또 우리는 또 오늘날 이런 어려움에 봉착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입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진행하되 핵제 우리가 무장 같은 그런 과민 반응을 버리고 냉정하게 한반도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우리 정부 또 국제사회 북한이 상응하는 대가 치르도록 하겠다 이런 건데 정부가 오늘날 정오를 위해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불가피하고 당연한 조치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국민 감정이나 지금 현재 우리가 받는 충격으로 볼 때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대북 방송을 시작하게 되면 중단하기가 어렵고요. 예. 또 핵 문제 타결이라는 것이 일시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대북 방송 이걸 좀 더 신중하게 검토했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걸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반도 긴장이 상시화하고 장기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여당인 새누리당은 이 북한의 4차 핵실험 강행 계기로 테러 방지법 또 북한 인권법 등이 국회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야당을 다시 압박하고 나섰는데요. 야당이 협조 안 하면 국민 안전을 내팽개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거다. 또 이렇게도 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이 두 법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어떤 형태로든 타협을 해서 통과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우선 이 과정에서 이제 국정원의 과도한 개입, 또 인권 침해 이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근본 취지를 살리면서 그런 우려를 불식하는 수정이 필요하고 수정 이후에 그 합의 타결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오늘 오후에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지금 선거구 핵종도 쟁점법안 처리도 모두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인데요. 이러다 정말 4월 13일에 선거 제때 치를 수 있을까 이런 회의가 마저 드는데요. 김 의원님 이거는 어떻게 좀 매듭을 좀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선은 선거법이 있지 않습니까? 네. 선거법이 우선 급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예. 선거법 문제는 253, 47 비례대표 47로 줄이는 안이 지금
상정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게 합의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해서 무조건 통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당이 선거제도에 관련해서 또 우리 야당의 양보에 대해서 좀 호응해주고 야당의 입장을 살려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정의당을 포함한 소수당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지금 이것이 계속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는 지금까지 합의된 안을 중심으로 한 수정안과 또 우리 당이 주장하고 있는 소위 비례성 강화하는 문제 두 안을 국회에 상정해서 표결로라도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당이 주장하는 안, 야당이 지금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방안까지 둘 다 본회의에 넘겨서 처리를 하는 방안, 그런 방안이군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이 경제 활성화 또 노동 관련 법안 지연 사태 관련해서 새누리당 지도부가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을 폐지하거나 또 수정하는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 상정해달라 정의학 국회의장에게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정 의장은 발의하면 검토해보겠다 언론적인 답변을 했는데 여당의 이런 이 움직임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직권 상정이 남발되고 있는 것은 직권 상정이 부득이한 그런 아주 불합리한 조치 아니겠습니까? 정상적인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선거구제에 국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도 합의해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 경제입법은 2월에 국회를 열어서 그것을 처리해야 되는데 2월 국회는 지금으로 봐서는 3당 체제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안철수 신당 쪽에 교섭단체가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과정에서 대화 타협을 통해서 일괄 타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원내 지도부는 1월 임시국회 바로 소집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정계 개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2월 국회 예정된 게 2월 국회가 돼 있기 때문에 2월 국회에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새누리당 안팎에서는 이 4.13 총선 관련해서 과반은 당연하고 최소 180석에서 최대 200석까지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오는데요. 김 의원님은 이거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십니까? 민심을 하전인수격으로 생각한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우선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말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 민생 경제가 하나도 나아진 게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여당 심판론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동안 야당에 대한 실망과 또 야권 분열로 인해서 실제로는 저는 교만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총선 앞선에 대한 중간적 기대가 역풍을 맞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야당에 대한 실망과 분열이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아닌 야당에 대한 심판론으로 기결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도 계신데 어떻게 보세요? 야당의 정치 교체, 야당이 지금 이제 친노 패권이라고 할까요? 또 친노 운동권 세력이 주도하는 야당의 광경 진보 내지는 낡은 진보의 노선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다 알게 됐다고 생각하고요. 정치를 교체해야 된다는 그런 요구가 있는 건데 그 이면에는 역시 정부 여당에 대한 견제와 새로운 야당의 출연을 요구하는 그런 기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기본적으로는 야당의 정치 세력을 교체하면서 동시에 여권을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야당을 만드는 그런 총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는 역시 기본적으로 여권에 대한 견제와 비판이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의원이 야권 연대 불가를 일단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대당 형식의 단일화는 사실 어렵게 된 것 같고요. 3월 말로 가게 되면 각 선거구별로 후보 사퇴를 통한 어떤 사실상의 이 후보 간 연대 단일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건가 이 부분이 관심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이제 과거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무조건 야권 분열이 되면 필패하는 것이 아니라 34, 15 이때 다당제 하에서 여소야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은 여러 명의 후보가 나왔을 때 양강을 우선 유권자 차원에서 구축하고요. 즉
그 유권자 차원에서의 단일화가 이루어집니다. 네. 강한 후보 둘을 뽑고 사표를 방지하는 그런 지혜를 발휘해서 당선될 수 있는 야권 후보의 표를 모는 그런 후보자 단일화, 후보자 연대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각 지역마다 또 후보 간에 지금 당선 가능성이 전무한 후보가 그 사퇴하는 그런 네. 형식을 취해서 상당한 정도의 야권 후보의 단일화 또 야권 분열을 막는 그런 지혜가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다만 네. 당대당으로 이것을 그 단일화를 추진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 볼 때는 신당을 만드는 사람들은 신당의 그런 전제라고 할까요? 네. 조건이 와야 되기 때문에 당대당으로 전면적인 연대는 어렵지만 네. 유권자 연대와 또 지역별 연대를 통해 지역별 단일화를 통해서 예. 어느 정도 이것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네. 호남과 영남 이런 그 소위 그 양강이 구축돼 있지 않은 지역, 네. 우세 지역에서는 자연스럽게 경쟁이 촉발돼서 예. 일단 우리 야권은 호남 쪽의 여론의 향배에 따라서 전체적인 방향이 2번으로 가야 될지 3번으로 가야 될지가 결정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2번으로 가야 될지 3번으로 가야 될지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신당이 3번이 될 것이기 때문에요. 네. 그러니까 야권의 정치 교체를 현재의 그 제1야당인 네. 그렇게 될 때 이제 야당이 두 개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네. 호남에서 정치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2번으로 갈지 3번으로 갈지 아니 전체 야권 성향의 후보자들이 예. 정치 세력의 중심 제1야당을 2번으로 몰아야 할지 3번으로 몰아야 할지 하는 문제가 네. 지금부터 4월까지의 혁신 경쟁과 네. 그다음에 그 두 지도자들의 그런 태도 또 소통 방식이나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볼 때 네. 지금 2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예. 지금 대통령 선거가. 예. 그럴 때 어떤 노선과 입장을 가져야 정권을 교체할 수 있겠는가를 보고 예. 그쪽에다가 힘을 더 몰아주는 그런 선거혁명이 일어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네. 지금 이 김한길 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탈당하면서 뻔한 패배를 그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더민주당 어떻습니까? 이대로 가면 뻔한 패배를 당할 걸로 보십니까? 지난 13년 동안 패배했습니다. 2003년 11월 10일 날 그 열린우리당이 창당되었거든요. 네. 그 주체 세력과 주류가 지금까지 13년 동안 이게 크게 봐서 지속되어 왔는데, 네. 예, 총선 대선 4번을 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경로 의존성이 생겼고, 저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늘어나게 됐죠. 네.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주류로 볼 수 있는 친노 486 운동권이 주류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문재인 체제를 구성하고 있고요. 네. 노선으로 보면은 진보를 강화하자는 진보 강화론이 예. 그 자리를 잡고 장외 투쟁을 중심으로 한 극단적 투쟁을 다반사로 하는 그런 형태가 됐는데 네. 이런 야권의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넌더리를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걸 가지고는 못 이긴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수가 강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중도의 외연을 확장하고 그리고 장애 투쟁을 절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대화 협상의 영역을 넓히는 그런 선거 문화, 정치 문화가 바뀌어야만이 국민들이 야당에게 정권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의 야당에 대해서는 아주 불안정한 그런 야당으로 또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이념 편향으로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정권 교체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것이 지금 현재 야권, 특히 호남 유권자들의 그런 이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김영환 의원께서는 그래도 탈당은 뭐 혹시라도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 오늘 저는 이제 제 거취와 관련해서 11시에 기자회견을 갖고 어쨌든 이대로는 안 되기 때문에 저로서는 사실 수도권 의원으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습니다만 이제 더 저의 그 유부지를 떠나서 뭔가 야권의 파이를 키우고 혁신을 경쟁을 도입하고 그렇게 해서
정권 교체할 수 있도록 네. 야권이 하는데 조그만 희생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런 오늘 더불어민주당을 떠나는 기자회견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안철수 의원이 주도하는 신당에 합류를 하시게 되는 겁니까? 지금은 어떻든 안철수 신당에 거기에 힘을 모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추가로 또 탈당해서 합류할 분들이 보니까 당에서 최재천, 권은희, 주승용 의원 분도 이름이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하던데. 최재천, 권은희 의원은 탈당을 했고요. 예, 탈당을 하셨죠. 예. 11명이 탈당을 했고, 지금 제 예상으로는 다음 주에 아마 더 많은 의원들이 네. 정치 개편의 길에 동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 더 많은 의원이라면 그 가운데는 수도권 의원분들도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수도권 의원들이 결단하기 어려운데 네. 그리고 관망하고 고민하고 계신데 수도권 의원을 포함해서 상당수가 나옴으로써 다음 주에는 아마 원내교섭단체에 얼개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철수 의원이 주도하는 신당, 오늘 신당 이름을 공식 발표한다 하더군요. 예.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네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영환 의원의 말씀 들어봤습니다. 김 의원님, 오늘 기자회견 잘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